(122번도)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도면에서 K의 치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치수 기입에서 좌표 치수 기입을 이야기하는데요. 직접 한번 보면 지금 K라고 하는 길이가 여기에 있죠. 그쵸? 그러면 B라고 하는 지점과 D라고 하는 지점의 관계를 알아야겠죠. 축은 지금 X축으로 되어 있으므로 X축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D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이 치수를 볼 건데요. 먼저 대문자 D의 X값은 60이죠. 그럼 여기까지가 60이란 얘기죠. 그리고 B까지가 140이란 얘기죠. 140에서 60을 뺀 값이 K 값이 되겠네요. 그럼 8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파이 60 H7에서 각각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H7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준 치수에 공차, 치수 공차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파이라고 하면 지름 치수, 치수 보조 기호를 이야기하고요. 60이라고 하면 기준 치수를 이야기하고 H라고 하면 축의 공차역 위치를 이야기하죠. 제가 설명드린 게 맞나요? 아니죠. 대문자 H로 되어 있으면 구멍입니다.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 설명이 다 틀렸죠.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축 기준 끼워 맞춤은 어떤 걸까요? 소문자로 나타내죠. 소문자 H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건 공차 등급을 이야기하죠. 26번도 보겠습니다. 절삭 공구용 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맞는 것을 뭐로 고르면, 그래서 절삭 공구용 재료가 가져야 할 성질, 그러니까 절삭 공구 재료의 구비 조건이라고 하죠. 공구 재료가 갖고 있어야 할 특징들을 고르면 됩니다. 고온 경도, 고온에서 딱딱함을 유지하는 정도를 이야기하죠. 꼭 있어야겠죠. 기억은 있어야 되고요. 취성, 깨지는 성질이 있어야 될까요? 취성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내마멸성, 마모에 견디는 성질 꼭 있어야겠죠. 강인성이라고 하면 인성을 얘기하는데요. 강성과 인성을 얘기합니다. 이 강인성도 있으면 공구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보시게 되면 기역, 디귿, 리을이 없죠. 그쵸? 오타가 있습니다. 3번 보기가 중간이 디귿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이 보기를 꼭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정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밀링머신을 이용한 가공에서 상향절삭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상향절삭이라고 하면 가공물의 이송 방향과 공구의 회전 방향이 반대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공물은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공작물은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공구는 이렇게 이쪽으로 회전하게 되는, 올려치게 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공구가 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치는 형태, 상향절삭이 되는 것이죠. 상향절삭은 기본적으로 공구와 공작물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래시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래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번 보기가 틀렸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기계 강성이 낮아도 무방하다. 맞죠? 그리고 절삭이 상향으로 작용한다. 그쵸? 위로 올려치듯이. 그래서 공작물을 이렇게 들뜨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고정이 조금 불리하다. 공구 수명이 하향절삭에 비해 짧은 편이다. 그래서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을 비교하는 이 표를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블록게이지와 함께 사용해서 삼각함수 계산식을 사용해서 각도를 구하는 것. 우리가 각도를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정기기가 있죠. 사인바라든지 컨비네이션 세트, 각도 게이지도 MPL식이 또 있죠. 그래서 각도 구하는 측정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간접으로 삼각함수 계산을 이용해서 각도를 알아내는 건 사인바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공 표면이 가장 매끄러운 면을 얻을 수 있는 칩. 가공 표면이 가장 매끄러운 면을 얻으려면 절삭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칩이 발생하는 게 가공면이 가장 매끄러운 면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칩은 바로 유동형 칩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3번 보겠습니다. 절삭 가공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가공 정밀도가 높은 편이다. 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우리가 주조보다도 절삭 가공이 정밀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복잡한 형상 및 중공축 등을 가공할 수 있다. 그렇죠. 복잡한 형상도 가공할 수 있고 중공축, 속이 이렇게 비어있는 원통 같은 축을 가공할 수 있죠. 드릴을 이용해서 가공할 수도 있죠. 3번 재료의 소성을 이용한 가공이다. 소성이라고 하면 탄성한 게 항복점을 넘은 힘을 주어서 재료의 변형을 일으켜 형태를 바꾸는 그런 가공법입니다. 주로 소성 가공에는 인발, 압출, 단조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절삭 가공과는 완전히 다르죠. 소성 가공에 대한 내용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가공이죠. 그쵸? 이 불필요한 부분이 어떤 형태로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칩의 형태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제거되는 그런 가공이 바로 절삭 가공입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선반 바이트에서 바이트 옆면 및 앞면과 가공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각 명칭으로 옳은 것. 우리가 바이트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옆에서 보면 바이트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파란색 바이트 끝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얘를 이 바이트 끝 인선이라고 하죠. 인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법선, 수직선을 그으면 각이 두 가지가 생겨요. 여기 있는 빨간색 각이 생기고 여기 있는 파란색 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작물은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칩이 이렇게 깎여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깎여 나오는 게 이제 절삭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이트에서 각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를 알파라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죠.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각이 점점 더 예리해지겠죠. 그래서 알파를 경사각이라고 합니다. 경사각은 바이트의 예리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이트가 예리해지고요. 경사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바이트가 뭉툭해집니다. 예리한 게 좋은데 경사각이 너무 커지면 칼날이 얇아지니까 부서질 위험, 공구 수명에 줄어드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베타를 여유각이라고 합니다. 여유각의 가장 큰 특징은 공작물과 공구가 이렇게 만나는데 얘 베타 여유각이 커지면 이걸 점점 이렇게 수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공작물하고 마찰이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작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여유각을 주죠. 그래서 칩 배출이 용이해지고 이렇게 마찰이 없어지는, 그래서 마찰열이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마찰을 줄이기 위한 각을 물어봤으므로 여유각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공작기계 중에 가공물이 고정된 상태에서 공구가 직선 운동만 해서 절삭하는 공작기계 보겠습니다. 호빙머신은 기어를 절삭하는 공작기계죠. 근데 원통이 이렇게 있으면 호브라고 하는 칼날을 회전시켜서 잘라내는 거죠. 그럼 얘는 공구가 회전되는 형태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보링머신은 뚫려져 있는 구멍을 넓히는 공작기계를 이야기하는데 일단 가공물이 회전을 합니다. 보링머신은. 그렇죠? 또는 공구가 회전을 하게 돼요. 가공물 또는 공구가 회전을 하게 되므로 문제에 맞지 않습니다. 드릴링 머신은 공구가 회전하게 되죠. 직선 운동도 하는데 회전하면서 직선 운동이 이루어져서 해당이 안 되고요. 브로칭 머신은 가공물을 고정한 상태에서 브로치라는 공구를 직선으로 내리 꽂아서 형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럼 브로칭 머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네, 선반에서 주축 회전수를 1200rpm으로 줬고요. 이송 속도를 0.25mm/레 레볼루션으로 줬습니다. 이때 가공하는 공작물의 길이가 500mm라면 가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물어봤죠.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면 이송 속도 곱하기 회전수분의 가공 길이를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가공 길이는 500mm라고 했죠. 밀리미터. 단위를 꼭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송 속도는 0.25가 되겠죠. 그리고 회전수는 앞에 나와 있듯이 1200에서 이렇게 계산식을 해서 1.666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67분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1분은 60초니까 1.67에다가 60초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100초 정도가 근사값으로 나옵니다. 이 100초는 1분 40초에 해당하므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송 속도와 회전수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분당 이송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밀리미터 퍼 레볼루션, 한 바퀴 돌았을 때 바이트가 몇 미리 움직이냐, 공작물이 한 바퀴 돌았을 때 바이트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걸 이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전수라는 개념을 곱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송 속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위로 보자면 회전수는 RPM인데 1분당 회전수죠. 1회전을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 뜻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분수로 나타내면 레볼루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분에 1회전 한다. 1레볼루션 미닛. 그럼 이 뜻이 1분에 한 회전씩. 엄청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1분이 지나야지 한 바퀴 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위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